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4 공공경제론 제4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4장은 미시경제학의 기초 세 번째 시간으로 8, 9, 10번 원리를 설명합니다. 8번 원리는 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 9 원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 10번째 원리는 아는 것이 돈이다. 요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 이것을 줄여서 시장 실패 이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원리부터 7원리까지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런 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제8원리로 와서 이 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것이지만 실패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효율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사전을 찾아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그래서 효율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비율을 효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효율성이 높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일한 비용에 대해서는 효과가 더 많은 것이고 동일한 효과에 대해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야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효율성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competitive market efficient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이에크는 discovery procedure 누가 이 중에서 가장 잘하는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피티션 경쟁을 시켜보면 나와요. 오디션 프로그램들 다 경쟁이죠. 경쟁을 통해서 누가 잘하나 게임하는 곳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누가 선택을 하나요?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요. 가장 잘하는 기업을 가장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시장이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효율성이 확보된다. 이 원리가 시장 경제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있는데 공급자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수요자가 선택을 함으로써 이 가격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 그리고 15라고 하는 여기서 균형 가격 적정한 가격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때가 가장 효율적인 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균형 가격 또는 시장 효율성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으로 가면은 이건 전체 인더스트리 산업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firm 개별 기업. 개별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가격까지 가는 한계 비용까지. 이거는 숏 마지널 코스트, 롱 마지널 코스트. 그러니까 단기 한계 비용, 장기 한계 비용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비용하고 평균 AR,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이 점에서 한계 equal MC 그래서 이거 MC 프라이싱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 기업들이 MC 프라이싱 즉 한계 비용에서 가격을 가격에 맞는 그 정도에서 생산을 하고 산업 전체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P라는 가격의 Q만큼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경제 속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초과 이윤이라는 게 없어요. 초과 이윤이라는 게 없고 다 어?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은 점까지 생산하게 된다는 이론이 어, 시장 경제 이론이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 이윤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율적 자원 배분 여러분들이 우선 미시경제학 책 필요하면 더 살펴보시는데 MC 프라이싱이라고 그래요. 즉 가격하고 마지널 코스트하고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하고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효율적 시장 경제 원리예요. 그러나 이 왕전 경쟁에 대한 전제가 깨지고 독점이 있다. 그러면은 효율적 자원 배분 실패합니다. 정보가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누가 잘하는지 어느 제품이 좋은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많이 아는 반면 한쪽을 알지 못하는 거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요. 정보가 불완전하면 이때도 시장 실패가 올 수 있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시장 내부에서 모든 게 해결돼야 되는데 외부로 이익이나 손해가 영향을 미치는 게 발생하면 이걸 외부 효과라고 이것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돼요. 공공재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용하는 사람만 요금을 내면 다음 사람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걸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공공경제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효율적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 즉 효율성 실패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market failure.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원 배분의 실패, 자원 배분의 효율적 자원 배분의 실패, 시장 실패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는 공공재, 그다음에 외부 효과, 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그다음에 거시적으로는 소득의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도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게 공공경제론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공공재란 맛보기인데 공공재란 한 번 만들어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거예요. 사전에서는 공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 도로, 항만, 교량, 공원 따위를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영어로는 public good 그러는데 요거는 따로 한 시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어지면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외부 효과 이러는데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채로 반드시 공짜가 없어야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은 채로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나 생활에 이익이나 손해가 끼치는 것.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의 이익을 주는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부르고 손해를 끼치는 공해 같은 거죠. 공해 같은 거는 부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 이거는 externality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히 찾아보세요. 독점, 모노폴리라고 하는데 시장 효율성이 달성되려면 완전 경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면에 독점자가 나타나면은 독점자는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독점이 아니라 경쟁 체제에서는 EC, competitive price, 경쟁 가격에 의해서 요만큼 생산을 하게 되는데 독점자가 되면은 더 비싸게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파는 대신에 생산량을 줄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요 삼각형만큼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줄어들어야 돼요. 사회 후생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요 줄어든 거를 하버그 삼각형 이거 만들어낸 사람이 하버그라는 사람인데 또는 뭐 자중 손실 이런 dead weight los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독점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EC보다는 EM 모노폴리 상태에서는 사회 후생이 그만큼 손실되니까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를 어떻게 좀 치료할 수 있는가? 안 좋은 거니까 실패한 거니까 치유를 해야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강제성을 지닌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 실패의 원인을 치유해 가는 것이요. 그래서 강제성을 지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병역, 경찰, 테러
외부 효과, 공해 문제 이런 쪽에 관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행정학도들이 배우는 행정이고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다음에 강제력 없이는 불가능한가? 물론 이런 강력한 정부, 홉스가 말하는 마인의 투쟁으로서의 강력한 정부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야 이거 우리 시장에서는 안 되니까 자율적인 계약, 자발적 협상에 따라서 그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강제력을 지닌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 이것이 구원리가 되겠어요. 정부는 마치 병든 사람에게 병든 병을 치유하는 의사와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고 아프니까 그것을 치유하는 존재가 정부인데 이 정부가 제대로 치유하면 효율성을 달성하고 더 사회가 좋은 상태로 되겠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 이 말은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제9원리는 정부 실패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말하는 것이고 협의로 좁은 의미로는 행정 부분만 정부라고 부른다. 이거는 govern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 보시고 정부는 어떤 특성을 지녔는가?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국가, 중앙정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대전시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죠. 이런 정부는 어떤 특성을 지니냐?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력적 수단으로는 직접 생산 규제를 하기도 하고 보조금이나 벌금을 통해서 유인적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이러한 정부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강제력이 동원되죠. 강제력이 동원되는 건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에 가야 되고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 내야 되고 그렇죠? 우리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이 시장, 자유로운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여기서 나는 보수야, 진보야, 진보를 택하는 사람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게 진보주의자고 자유가 좋은 거니까 정부는 최소한으로만 개입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실패라는 건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고 관료주의적 속성 때문에 렌트 시킹 액티비티라고 지대 추구 행위를 하기도 하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시차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의사가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을 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실패, 즉 government failure, 정부 실패라고 부른다 이거죠. 정부 실패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만드는 대신에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선택은 비용과 편익에 따르는데 이러한 정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이 뭐냐면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 군대도 가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정부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는 국방, 치안, 복지, 경제 성장 이러한 것들이 편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부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가 또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는가 이런 걸 가지고 정부 실패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을 만났을 때 참 저 사람 우리를 위해서 월급 조금밖에 안 받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고마운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 실패가 안 일어난 거죠. 그러나 반면에 야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다.
나는 정부가 있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해. 그럼 올바른 선택이 아니한 거죠. 강제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것이. 이러면 이거는 정부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도 정보가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 하는 점이고, 그다음에 외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해결하기 어렵다.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 즉 공공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그 국민들이 책임감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어? 정말 함께 사는 공동체 만들기 힘들다는 개념이 트레저디 오브 커먼스예요. 공유지의 비극. 그다음에 정치인은 늘 지금도 우리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싸우는 걸 보지만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임기 동안만 잘해서 그다음에 또 본전 빼먹으려고 하는 short term ownership이고 risk free lying or risk aversion invisible beneficiary 비용의식이 없고 예? 우리 정부를 정치인한테 맡겼잖아요. 거기다가 정부가 이익 집단과 결탁하면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기를 도와준 이익 집단, 지금 의사협회가 이익 집단으로서 엄청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반면에 정부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만 지금 치료를 못 받고 그렇게 있는데 정부도 좀 양보하고 의사도 양보해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행정이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나중에 공공선택론에 나오는 rent seeking activity, moral hazard, 즉 도덕적 해이, budget maximization, 그래서 예산 극대화 관리, 이러한 정부 실패 관련된 이론들이 나중에 또 따로 한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정부를 필요악이라고 합니다. 필요한데 악한 존재. 영어로는 밑에 나오지만 necessary evil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그러한 악을 필요악이라고. 우리 주변에 어떤 필요악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도 어떤 때는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면은 마누라도, 남편도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식도 필요할 수도 있죠. 부모님이 또 필요할 수도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 정부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너무 커지면 악한 존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정부는 필요악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한 국가에서 정부와 시장의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야기는 돈으로 따지면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그러는데, 내가 번 돈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느냐? 저 같은 사람은 한 30%를 세금을 내요. 이것이 적절한가? 만약에 이게 너무 커지면 큰 정부, 제일 큰 정부는 공산주의죠. 그다음에 작은 정부는 세금이 적게 거치게 하는 거, 보수주의적 관점이 작은 정부. 그래서 제일 작은 정부는 무정부 상태죠. 무정부 상태. 정부 없이. 근데 그 둘 사이에 북부 유럽 같은 경우는 큰 정부를, 영미계 국가들은 작은 정부를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큰 정부로 가기를 원하는지 작은 정부로 가기를 원하는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우리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권리 중에서 정부의 권한이 얼마나 센가? 이거는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얼마나 센가 권력이. 그래서 국민의 자유가 중요시하는지 정부의 권한이 중요한지. 그래서 이걸 센 정부, 약한 정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공무원의 비중을 가지고 또 따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은 120만 명인데 국가 공무원이 한 70만 명, 지방 공무원이 50만 명. 여기다가 공공기관 직원이 47만 명 정도, 중앙이 40만 명, 지방이 6만 명. 그래서 167만 명을 5천만 명으로 하면 약 3.3%가
공무원인 거죠. 근데 요거 1인당 가족이 4명이라고 따지면 3, 40이 전체 국민의 10%는 정부를 통해서 먹고 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원리로 갑니다. 10원리는 아는 것이 돈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정보경제학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10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 정보입니다. 기본 그냥 수집한 자료는 뭐라 그래요? 데이터라고 그러죠. 데이터에서 이제 실제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는 거는 한 번 더 자료를 분석한 거죠. 이거는 information 또는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 인포메이션과 데이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것도 한번 영어로 된 걸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미닝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가공해서 뭔가 가치 있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가치를 지니는가? 정보는 내가 정보를 가지게 되려면 비용을 들여야 돼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든지 이렇게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리는 편익, 이익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비용 편익으로 비교해 볼 때 가치가 크냐 하면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 즉 나만 알고 있는 정보, 희소한 정보가 더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정보가 희소하다는 얘기는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이거를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Asymmetry of information. 그래서 비대칭적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나만 알고 있는 다른 사람 하나도 몰라. 그럼 얼른 가서 내가 주식에서 그 주식을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희소성의 원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보가 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측면인데, 그러니까 한쪽은 아는데 한쪽은 잘 모르는 것. asymmetric information.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시경제학에서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은 좋은 선택이 일어나야 되는데 역선택, adverse selection 밑에 adverse selection이 발생하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할 때 사람들이 이기적이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려면 나의 아픈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험 들 사람 그러면은 누구만 보험을 들어요?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큰 사람, 즉 아픈 사람들만 보험 계약을 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보험회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 가격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사람들만 보험회사에 들어오니까. 결국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나는 아는데 보험회사는 모르잖아요. 이런 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보험 시장에는 좋은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보험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금을 안 타가는 대신에 기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험금 탈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면 그 시장이 망하게 되니까. 이렇게 시장에는 좋은 제품만 나와야 되는데 좋은 제품보다는 나쁜 제품만 나오게 되는 이 현상을 역선택 이렇게 보험 시장에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마켓 포 레몬스라고 이거 중고차 시장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중고차인데도 시작할 때는 같은 가격이었지만 5년 지나고 나면 천차만별이에요. 사고가 난 차, 사고가 안 난 차. 그래서 사고를 낸 사람은 알고 있죠. 하지만 자동차 외양을 깨끗하게 바꿔놓으면은 이 차가 사고가 났었는지 안 사고 났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가보면은 누구만 차를 가지고 오느냐? 사고가 많이 났던 사람만 차를 가지고 와서 팔게 돼 있어요. 반면에 깨끗하게 쓴 사람은 중고차 시장에서 파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정말 맨날 때 빼고 광내에서 차를 몰았는데 다른 막 사고 난 차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그 시장에서 남아 싶지 않죠.
그래서 이 안에도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서 어드버스 셀렉션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중고차 시장이 망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부가 나서 가지고 다 차종마다 성능 테스트를 해서 다 붙이고 또 사고 이력도 다 오픈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사라지면 또 역선택이 아니라 좋은 선택, 시장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oral hazard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해이 감추어진 행동, 비대칭적 행동에 대한 정보를 말해요. 도덕적 해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상태나 행위를 도덕적 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이라고 하는 거는 너 지금 생각이 너무 해이하다. 도덕적으로 나사가 빠졌다는 얘기. 마땅히 해야 하는 졸렌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덕은 포기하는 사람들. 이를 모럴 해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 모럴 해저드가 서로의 이렇게 주인이 와서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인이 멀리 떠났을 때, 즉 에이전트, 대리인 또는 청지기가 일을 할 때 주인이 보면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주인이 떠나고 나면 주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 주인이 나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즉 정부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투명하게 하면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 일하는 데는 모두 카메라를 설치해서 국민들이 직접 보도록 근무 시간에는 그렇게 해주면 직무 태만한 행태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어시미트리를 없애주는 방법을 취하게 되면 줄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10원리를 종합 정리한 겁니다. 10 Principles of Economics. 그래서 맨큐라는 사람의 경제학 원론책,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거기 나오는 10가지를 영어로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트레이드오프, 늘 공짜가 없는 거죠. No free lunch.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결국은 scarcity of resource, 자원의 희소성 문제가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 다루는 게 1원리고 그 다음에 opportunity cost is ever present. 어떠한 선택의 상황이든지 opportunity cost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는 비용을 제가 따지셨잖아요. 대학교 다니는 비용이 1억 원이 넘는다. 즉 이거를 포기한 것으로 따져보는 게 opportunity cost다. 그랬고 그 다음에 marginal economics are most relevant. 그러니까 한계 경제학이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계에서 생각하는 다양한 행태가 가장 적절하다,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항은 incentive matter. 인센티브가 matter, 중요하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경제학 원리에서는 인센티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trade makes everybody better off. trade, 교환 또는 무역은 모든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trade makes everybody better off. 이렇게 합니다. 6번은 market economy is most efficient system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 시장 경제의 원리. 시장 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뤄낸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장 경제 원리고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다 하는 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7월에는 government correct market externality와 market failures. 그래서 정부는 시장의 외부성 또는 실패를 correct, 교정한다, 바로 잡는다 하는 것이죠.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에 관한 것이고 8번은 standard of living depends on productivity. 한 국가의 standard of living 뭐예요? 생활 수준은 어디에 의존해? 생산성. 그 나라의 생산성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이 일본보다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은 요거는 이제 거시경제학인데 요거는 이제 9번은 price are affected by monetary policy. 이제 화폐 정책, 화폐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진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번 항은 society face a short-run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이거 거시경제학 중에 인플레이션과 실업과의 관계는 이렇게 반비례한다 하는 원리가 10원리가 되겠습니다. 9번 10원리는 안 보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 바이올렛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The purpose of studying economics is not to acquire a set of ready-made answers to economic questions, but to learn how to avoid being deceived by economists. 아주 회의적인 좀 스캡티컬한 표현인데 경제학을 배우는 목적은 not but 구분이죠. 경제학적 질문에 대한 ready-made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not but. 그럼 경제학을 왜 배우느냐?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는 learn how to avoid. 어떻게 피하느냐를 배운다는 거. 뭘 피해야 돼요? 경제학자들이 늘 인간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구나.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바이올렛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공공경제론 제4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대면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